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데 견뎌 버텨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사장님들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 번아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만 피곤해도 야, 너 번아웃 온 거 아니야? 나 번아웃인가? 이런 얘기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아니면 내가 우울증이 온 건지 이게 번아웃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진짜 번아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업무로 인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해소하지 못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됐고 그로 인해서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거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큰 수단 중에 하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면 뿌듯하죠, 되게. 그런 성취감, 자존감을 형성해주고 자신감을 형성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전부 다 또 번아웃인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요런 논쟁을 이미 1980년대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티나 맥슬라크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 번아웃 신드롬을 제대로 정의를 해보자 해서 3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탈진 상태예요. 내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 그 다음에 2번째가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막 냉소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태. 그 다음에 3번째가 이 업무가 주는 효능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요 3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진정한 진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지만 3개가 다 있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용해 보니까 번아웃 신드롬이 있는 사람이 10에서 한 15%로 확 줄더라고 합니다. 우리 또 같이 사례를 좀 보면서 진짜 번아웃이 어떤 건지 한번 구별을 해볼까요? 저는 일을 할 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막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하기가 싫습니다. 이분 어떨까요? 딱 봐도 뭔가 번아웃 증후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열정도 있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째 사례를 볼게요. 제 업무는 야근이 너무 많은 업무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할만 했는데 막 짜증도 나고 막 야근하고 나면은 피곤해서 집중도 안 되고 사실 이거를 내가 제일 잘 해내서 어쩔 수 없기는 해요. 하고 나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요거 딱 봐도 가짜 번아웃이죠. 이 업무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고 피로감도 느끼고 막 이렇게 탈진 상태는 되었지만 업무가 주는 효능감, 즉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있고 나에 대한 자신감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분은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시죠? 자, 3번째 사례 볼게요.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일이 꼴도 보기도 싫어요. 이분은 가짜 번아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생겼던 원인이 일 때문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이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좀 명쾌해지시나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막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막 이것저것 실수도 많아지고 막 짜증도 나고 근데 이런 제 자신이 막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나이에 이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참고 해야겠죠.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은 진짜 번아웃이 맞습니다. 일단은 업무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이미 받았어요. 몸도 막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해.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된 탈진 상태죠. 거기다가 일 자체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밥벌이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3가지가 다 충족되니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 되겠죠.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데 뭐 꼭 세 개가 다 돼야지만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만 해당된다 해가지고 견뎌 버텨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도 쭉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번아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취직을 한 신입사원 박서희가 있어요. 아직 막 열정이 넘칩니다. 사원증만 봐도 너무 뿌듯해요. 이 상태를 보통 열성 시기, 열정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침체기가 옵니다. 재미가 없어. 맨날 반복되고. 일 자체보다는 연봉이 얼마더라, 연차는 많이 주니까 참자. 근무 환경이 나의 일을 지속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기를 이제 침체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만년 대리가 된 서희가 있어요. 남들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뭐 중요한 프로젝트도 많는데 나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뭐 별로 진전도 없고 내가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짜증나, 건들지 마, 네가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좌절의 시기예요. 마지막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관심의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이제 화낼 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제 냉소적이고, 여기가 그럼 그렇지 뭐, 됐어, 원래 여기가 이 바닥이 이런 곳이야. 열정도 없고 뭐 어떤 감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때는 정말 마지못해서 기계처럼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조차 지쳐요. 자꾸 혼자 있게 되고 막 혼밥 먹는 게 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위축되는 시기가 바로 무관심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번아웃이 가는 과정이든 내가 번아웃이 왔든 간에 어쨌든 이걸 그러면 회복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원인을 알면은 예방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6가지가 반복적으로 오면은 번아웃이 온다는데 그 6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과도한 업무량. 두 번째가 뭔가 내가 이 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반복될 때. 세 번째가 내가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될 때. 네 번째가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할 때. 다섯 번째는 공정성이 떨어질 때. 마지막 6번째가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은 번아웃 증후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자고. 첫 번째, 업무량이 과다할 때.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에 60에서 70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과 그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뭔가 짜증이 나고 분노를 유발할 만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감정 조절을 얼마나 잘하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60에서 70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소한 거에도 막 짜증이 확 나고 분노 감정이 팍팍 올라온다고 합니다. 뇌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뇌에서 공포반, 불안반, 이런 부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 굉장히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잘 조절하고 참고 열심히 하는 이런 거를 관장하는 곳은 오히려 활성이 되지 않더라. 실제로 이런 과도한 업무가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일을 줄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 나도 일 안 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막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순간순간 멈춤 버튼, 멈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화장실도 가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저도 이제 외래 진료를 막 몰아서 볼 때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중간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살짝 어디 가가지고 좀 제 유튜브도 하나 보고 그리고 막 밀린 업무를 막 이렇게 주말에도 가지고 오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방해받지 말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하면은 번아웃이 쉽게 옵니다. 책임감이 다 강하고 뭔가 다 열심히 더 잘하려는 분들이 꼭 오시더라고요. 대충 해도 되는 것들은 진짜 과감하게 대충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통제감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고 무기력감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일단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구독자분이 이렇게 생각보다 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재밌게 이 대본을 준비하는 거지, 막 여러분들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구독 누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그러면 자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될 때 우리가 쉽게 번아웃 증후군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고 없고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턴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수를 했죠. 거기다가 의대 6년 다녔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의사 자격증 딱 땄어. 인턴이 됐을 때 제가 했던 일은 한 달 내내 관장을 막 해야 되는 과가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관장하고 소변줄 꽂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더럽지만 막 똥폭탄도 맞고 막 손으로도 꺼내고 막 이랬어요.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의사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거를 잘 해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적어보는 게 가장 구체적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번아웃이 온다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주목하셔야 돼요.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괜히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보상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번아웃이 와야 되느냐? 아니죠. 제 스스로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에요, 말. 이게 좀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뭐 어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면 되잖아. 서희야, 너 진짜 너무 수고했다. 너 너무 고생했다. 너 진짜 잘한다. 반대로 내 직장 동료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서로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댓글로 좀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소확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 머리를 잘라본다든지. 또 하나 좀 추천드리는 거는 운동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노력한 만큼 딱 변하잖아요. 정리정돈도 이래서 필요해요. 막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옆에 있는 책상 정리. 조금만 노력해도 깔끔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면은 또 이제 번아웃이 온다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면은 이럴 때 이제 전문가들,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가는 게 좋아요.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이름 중에 지지치료가 있어요. 얼마나 지지를 할 거면은 지금 치료 이름이 지지야. 그만큼 이런 지지를 받고 내가 뭔가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번아웃 신드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극복 방법들의 핵심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짜 번아웃을 구별해 봤는데요. 저 역시도 번아웃이 많이 왔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번아웃 신드롬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게 안 와야 돼 이것보다도 내가 지금 번아웃 신드롬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거를 얼른 알아차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의미를 되새기고 나를 위한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주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고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